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을 알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핵심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그리고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 두 사람의 셔가 데디라 부르는 인물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재벌 이고르 콜로모이스키입니다. 그는 네오나치 성향의 아조프 대대 돈주류이기도 합니다.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브리스마 홀딩스의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브리스마 홀딩스의 CEO는 비록 미콜라 질로첵스키라는 사람이지만 헌터 바이든을 브리스마 홀딩스에 꽂아준 인물은 콜로모이스키였습니다. 콜로모이스키는 버락 오바마가 지원해 세워진 우크라이나 새 정권의 멤버였습니다. 2014년 3월 3일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들어선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 정권은 미 오바마와 네오콘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야누코비치는 당시 콜로모이스키를 드네프로 페트롭스키 주지사로 임명했습니다. 사업 경험이 전혀 없던 헌터 바이든이 브리스마 홀딩스에 들어간 시기는 우크라이나 새 정권이 들어서고 두 달 만인 2014년 5월이었습니다. 브리스마 홀딩스는 사실상 콜로모이스키의 것입니다. 2012년 조지 소로스와 미 국무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엔타이 커럽션 액션 센터란 비영리 탐사기관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브리스마 홀딩스는 2011년 사이프러스의 여객기업 브로시티 투자에 인수되면서 오너가 한 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우크르나프토 브린야와 에스코 피브니치란 두 개의 우크라이나 가스회사와 공유했습니다. 이 두 가스회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콜로모이스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크르나프토 브린야의 CEO였던 올레 카니베치도 콜로모이스키가 브리스마 홀딩스의 실소유주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콜로모이스키의 프리밭 그룹이 브리스마 홀딩스의 대주주였습니다. 콜로모이스키는 거대한 부의 제국을 거느렸습니다. 금속과 원유, 은행, 농업은 물론이고 미디어, 연예산업도 그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1+1 미디어 그룹을 소유했습니다. 콜로모이스키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젤렌스키는 없었습니다.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만든 킹메이커가 바로 콜로모이스키입니다. 젤렌스키의 코미디 극단 크바르탈 95는 콜로모이스키의 1+1 TV 네트워크를 통해 전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특히 극 중에서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된다는 국민의 종 역시 1+1 TV 네트워크로 방송돼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2019년 우크라이나 대선 때도 콜로모이스키는 젤렌스키를 돈으로 전폭 지원했습니다. 보안요원, 법률팀, 심지어는 차량까지 모두 지원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선거 기간 동안 타고 다닌 레인지로버도 콜로모이스키 회사 소유였습니다. 일찍이 판도라 페이퍼는 젤렌스키와 그의 TV 프로덕션 파트너는 2012년에 만들어진 역의 페이퍼 컴퍼니 조직의 수혜자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해 젤렌스키의 극단과 콜로모이스키의 미디어 그룹은 협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콜로모이스키의 1+1 그룹은 역시 그의 소유인 프리밭 방크로부터 4,1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선 당시 젤렌스키의 라이벌이었던 페트로 포로셴코도 젤렌스키와 콜로모이스키의 결탁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콜로모이스키의 자금 지원을 받는 괴뢰 젤렌스키에 밀려 결국 낙선할 것임을 예측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콜로모이스키는 이스라엘과 스위스 등을 오가며 지내다 우크라이나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처럼 유태인인 콜로모이스키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사이프러스의 3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로모이스키가 스위스, 이스라엘에 머무를 때 젤렌스키도 수차례 걸쳐 방문했지만 두 사람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돈을 잘 쓰는 콜로모이스키는 우크라이나 국회 내에 그를 따르는 의원이 30명이 넘습니다. 이고르 콜로모이스키는 아조프 대대가 창설될 때부터 가장 큰 자금 지원자였습니다. 아조프 대대뿐 아니라 드니프로, 아이다르 민병대 같은 사병 조직도 거느리면서 개인 회사를 경호하는 데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알자지라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조프 대대가 러시아계 분리주의자들과 싸우기에는 전력이 약해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내무부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군의 일부로 편입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드니프로페트롭스키의 주지사였던 억만장자 올리가르흐 콜로모이스키의 사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또 애니스티 인터내셔널 인용해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전쟁 범죄를 보도했습니다. 아이다르 대대로 알려진 민병 조직이 돈바스 지역에서 납치, 감금, 고문, 절도, 처형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다르 대대는 공개적으로 콜로모이스키의 자금 지원을 받았으며 콜로모이스키는 키예프 정권의 지시에 따라 아조프, 드니프로-1, 드니프로-2 같은 여러 사병 조직을 운영해왔다고 뉴스위크는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의 민병대들이 극단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 콜로모이스키와 타루타 같은 올리가르흐의 지원을 받는 아조프 대대는 아주 끔찍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치의 월프스앙헬을 심볼로 사용하고 네오나치, 반유대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키예프에서 전쟁을 해야 하며 누군가 강한 독재자가 나타나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을 구성하는 루간스크와 도네츠크는 2014년 미 오바마 정권이 지원한 만연혁명이 발생한 뒤 독립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루간스크 주민의 96%, 도네츠크 주민의 89%는 러시아계입니다. 자신들에게 탄압을 가한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국민투표였습니다. 당시 모스크바는 국민의 뜻이니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EU는 국민투표를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과 돈바스 간의 무력 충돌은 본격화됐습니다. 모스크바와 나토 간의 불화도 이때부터 싹 텄습니다. 아조프 대대가 주축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은 돈바스의 민가, 학교, 병원, 관공서 가리지 않고 포격을 가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두절되고 멀쩡히 요금을 내는 가스도 종종 끊기는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돈바스 전쟁으로 사망한 러시아계 인구는 14,000명에 이릅니다.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아조프 대대는 돈바스 지역의 다연장 로켓은 물론이고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까지 뽑았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밝히고 있습니다. 2015년 체결된 미인스크 조약에 따라 적대 행위가 멎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를 공공연히 어겼습니다. 돈바스 지역에는 지뢰도 다량으로 매설돼 위험에 처한 어린이는 22만 명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헌터 바이든의 랩톱을 조사하는 비영리그룹 마르코 폴로에 따르면 헌터도 돈바스 지역의 끔찍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헌터는 형수이며 연인이었던 헤일리 바이든과의 문자 메시지에서 돈바스에서 어린이들이 산채로 불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또 젤렌스키만한 도둑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문란한 헌터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말 다한 겁니다. 2018년 미 의회는 우크라이나 아조프 대대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네오나치 행각과 함께 ISIS처럼 참수까지 자행하는 범죄 조직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016년 콜로모이스키의 프리vat 방크는 횡령과 사기로 걸린 와중에 파산했습니다. 프리vat 방크의 파산은 우크라이나 정부뿐 아니라 구제 자금으로 은행을 회생시키려 한 유럽과 미국의 납세자에게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55억 달러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2020년 미 법무부는 미국 내 콜로모이스키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여기는 켄터키의 철강 공장, 클리블랜드의 고층 상업 건물, 일리노이의 모토로라 공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는 부패 연루자라면서 콜로모이스키와 그 가족들의 미국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모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발생했고 가려진 진실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대중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이미지뿐입니다. 진실은 철저히 가려져 있고 대중들은 속아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